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씩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 결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아버지 병간호를 맡아서 하셨는데 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의 병수발은 주로 저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한 등 활동하다 보니 집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올해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취업을 하면서 집에 사람이 비어있는 낮 시간에 부득이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있는 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게 해서 장시간 홀로인 경우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나 간병인 비용조차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제가 출근하고 나면 주 5일 동안 간병인을 부르고 도움을 받기에는 무리했어요. 예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큰 충격을 받으셔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혼자 일어서는 것도 매우 어려워하셔요.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에도 물론 매끼 식사를 보조해야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약도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한 명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7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결혼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집안 꼴도 말도 못할 정도로 아빠는 병실에 누워있으며 혼자 결혼해 나가서 살겠다는 오빠가 그 당시에는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신혼집을 가까운 곳으로 구해서 자주 아빠를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런 일도 없더라고요. 오빠가 다니는 회사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보통 주 6일 근무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저보다 2살 많은 새언니한테는 아무래도 저희 집안 사람이 아니라서 아빠의 병수발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던 제가 병수발을 맡게 되었고요. 하지만 작년에 취업을 하게 되어 낮 시간에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 저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을 구하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지원도 받았고 나머지 비용은 저와 오빠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서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값이 들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게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말씀하신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춰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매달 필요한 비용은 적지 않지만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250만 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빠를 돌볼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오빠도 자신이 더 부담을 짊어질 테니까 말했지만 새언니가 노골적이었고 또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는 오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더 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간병 비용을 반씩 나누어 부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움을 느꼈고 사실 그것이 오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에서 늦게 끝나는 날이면 간병인분이 퇴근하기 전에 집에 몇 번 술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퇴근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서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오빠는 내게도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낮 시간 동안 간병인을 줄이고 새언니가 우리 집으로 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새언니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진 이미지에 맞지 않았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며 처음으로 소개시켜준 자리에서도 오빠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싼 액세서리와 향수 냄새, 그리고 진한 화장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빠가 결혼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나름대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내 커플이었는데
결혼 후 새언니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새언니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봐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하며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꾸미느라 정신이 없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사진으로만 봐서는 결혼 여부를 알 수 없었어요. 이런 새언니가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겠다고 자진해서 나섰다고 하니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지금 제 상황이 찬밥 더운밥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정말로 제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서 새언니에게 우리 아빠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수발을 드는 일은 저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실 뿐이지 정신은 말짱하시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크게 힘쓰는 일도 없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 부축해서 그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정도이고 식사하실 때 보조를 해드리거나 시간마다 약을 챙겨드리면 됩니다. 아침에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문장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보고 출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오십니다. 간병인은 오후 3시쯤 퇴근하고 그 후엔 새언니가 우리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보다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7시쯤 돌아오면 끝나는 일입니다. 간병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새언니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퇴근할 때마다 간식을 사주며 월급을 받으면 새언니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사주고 싶어서 수급을 대신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 부모도 아닌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지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분 나쁘지 않게 간병을 도와주었어요. 처음 만난 새언니를 막연하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 자신이 창피했어요. 차가운 외모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호전되는 대신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안색도 안 좋아지셨고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아프다는 말씀을 빈번히 하셨어요. 아버지의 환자 상태가 악화되자마자 나는 새언니를 엿봐야 했습니다. 퇴근해서 새언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일 경우에는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매일 신경이 쓰이고 결국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고민하다가 오빠와 새언니에게 차라리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아파 보이고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오래 살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아빠를 계속 새언니에게 맡겨두는 것은 할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자식인 나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빠와 새언니는 둘 다 반대하고 제가 혼자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면 결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력도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제 삶이 말리게 된다고 말하며 저를 달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서요. 어찌 참을 만한 바를 몰랐어요. 그땐 새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상황에 혼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게 맡겨두세요.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저도 걱정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끼리 더 돕고 의지해야 해요. 우리 식구라고 말해주는 새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상의해서 새언니에게 매달 일정 금액씩 간병비 대신 용돈을 주기로 했고 그제서야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새언니는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니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렇게 해야 제 맘이 편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거듭 이야기하자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부터 우리 회사도 바빠지기 시작했고 평일에도 1~2시간씩 추가 근무하는 날이 자주 생겼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오늘도 쌓인 집안일은 제 역할이었다. 새언니에게 집안일까지 부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퇴근 후 8시나 9시에 집에 들어가 설거지와 간단한 청소를 하고 나면 거의 자는 시간이었다. 주말에는 미뤄둔 옷과 이불 세탁을 할 때도 있었고 아빠와 제가 먹을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러 나가면 주말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새삼스럽게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어차피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이라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로봇 청소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는 거실부터 방까지 온 집안 청소를 해주고 의외로 청소 효과도 나쁘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시간 설정을 해놓으면 정해진 시간에 청소를 하며 어떤 제품은 물걸레 청소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말에 근처 전자제품 판매점을 방문해 로봇 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 가장 최신 모델의 비싼 제품을 선택했어요. 사실 로봇 청소기는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비싼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밖에서 핸드폰으로 청소기가 비추는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짧게 한 2시간 정도 혼자 계셔야 할 때도 걱정을 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사와서 설치해보니 광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잘 작동했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만족스러웠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소기를 이동시키며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로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다고 말하면 일해주시는 간병인 분이나 새언니 쪽에서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자주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낮 시간에 자동으로 청소를 하게 설정해둔 채 가끔 별일 없는지 한 번씩만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딴 생각을 잠시 했다가 아버지가 잘 계신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돌려봤어요. 마침 그때 청소기가 거실을 청소 중이었고 간병인 분이 퇴근해서 새언니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 싶어서 영상을 끄려 했는데 새언니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통을 들고 나오더니 컵 안에 이상한 액체를 넣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새언니는 그대로 그 컵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약을 먹을 때 사용하는 물컵인데 대체 무슨 불순물을 넣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영상을 비교하면 확인했을 때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세제통과 새언니가 들고 나온 통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화질이 조금 안 좋고 청소기가 움직이면서 찰나의 순간이 찍힌 것 같았는데 100%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요즘 이상한 점이 없냐고 물어봐도 고개만 저으시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크게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한동안 그때 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만 가서 나중에는 집착이 생겨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카메라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새언니에게 따진다는 위험성을 느껴 다음 날에는 인터넷으로 가정용 CCTV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꾸 숨기기 쉬운 카메라를 선택해 거실과 연결된 주방 선반 위에 설치하여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거실에는 화장실과 안방이 동시에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를 배치했고 다음 날 근무를 마치고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낮 시간에 간병인이 아버지의 점심을 챙겨주고 퇴근한 후 얼마 후 새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방에 있는 아버지께 인사를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아버지의 약을 쟁반에 담아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했는데 선명한 화질로 보니 역시나 화장실 청소 세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마시는 물컵에 세제를 조금 넣는 장면도 촬영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새언니는 그 쟁반을 그대로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난 후 제가 놀라 분통이 터져 눈물이 흘러나왔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네 집으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야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민 끝에 결국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언니에게 핑계를 대고 오빠 혼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오빠가 집에 도착했고 녹화해둔 CCTV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오빠는 이게 대체 무슨 장면이야?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여러 번 돌려보아도 오빠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나 봐도 쟁반 위에 있는 물컵에 화장실 세제를 집어넣는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고 확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잠시 후에 오빠는 새언니가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가운데 집에서 많이 투덜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시작했어요. 큰딸이 있는데 왜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며 제가 직장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 유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말을 뒤에서 할 거였으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병수발 들겠다고 할 때 왜 반대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아버지를 새언니에게 맡겨두면서 많이 미안하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가 자진해서 병원 간호를 맡겠다고 했는지 궁금하다면 이치봄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오롯이 저에게 물려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제가 시집에 가지 않았고 혼자서 아버지의 병을 돌봐야 해서요. 돌아가실 때 이 집을 제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오빠는 자기 집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동생에게 물려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새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반반씩 나눠서 자기 몫을 챙기지 않을 망정 왜 그것을 그냥 빼앗기냐고 하는 바람에 새언니랑 오빠가 다툰 적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오빠는 아직 둘 사이에 애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말로 대답을 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도 없었고 오빠가 새언니를 집으로 건너오라고 불렀어요. 오자마자 영상을 틀어서 눈앞에 들이밀었던 거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잠깐 당황한 후 이제 더는 나를 믿지 못해서 카메라까지 설치한 거냐? 라고 지적하는 것에 이해하지 못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촬영해도 된다며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병을 앓을 때 돌보아준 듯한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정도로 영상을 확인하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녹화로 신고를 하든 말든은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마신 물컵에 뭐를 먹인 건 아닌지에 대해 화를 냈더니 얼굴 표정이 하나도 변함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락스에 살균 작용이 있어서 몸에 좋을지 모르겠어서 약간 섞어본 것뿐이라는 그 말을 듣자 오빠가 거세게 말하며 달려들었고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세제를 들고 나와서 새언니 앞에 들이밀었어요. 마셔요. 당장 한 컵 마시면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할게 하며 직접 마셔보라고 했더니 자긴 싫다면서 펄펄 뛰는 겁니다. 너 이거 왜 이래? 내가 아픈 사람도 아닌데 이걸 왜 마셔야 하는데? 제가 새언니랑 옥신각신 하고 있는 사이에 오빠는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당장 집에 가서 짐 싸서 나가. 내 눈에 계속 띄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나가. 이 와중에도 새언니는 작은 잘못이 없다면서 위자료와 그동안 자기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몇 개월치의 간병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자료를, 간병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고 오빠의 등 뒤 모습은 분노로 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언니는 집에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고 우리는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오빠는 따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안은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어가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벌금형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위자료나 다른 재산 분할 없이 새언니와 이혼할 수 있었고 죄값을 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간병하실 분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을 기준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병력이 담긴 진단서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까지 휴직을 받아준다고 하는군요. 저는 회사가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고
현재는 아버지를 집에서 보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가 왜 이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녀는 우리 집에서 간병해주겠다고 자처했지만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나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제가 옆에서 보살피고 있으니 며칠만 지나도 건강이 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부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새언니의 본 모습을 평생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오빠는 이번 일로 이혼하게 되었지만 오빠가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에게 나쁜 짓을 한 새언니는 그 죄값을 받게 할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 주변에 소문이 나고 앞으로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전과도 하나 달고 평생 반성하며 고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